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짐이 된다. 소설가 박완서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몸만이 현재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네, 정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드나들 수 있죠. 무한하죠. 자유롭죠. 그렇지만 몸은 늘 현재에 머문다.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늘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몸이 곧 당신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직무유기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이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본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 여기 이렇게 가장 비싼 옷은 내 몸이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촌철살인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싼 옷은 내 몸이다. 또 외모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외모도 경쟁력 맞습니다. 추운 날 짧은 치마를 입는 여자들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입는 것이다. 자기의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몸매를 드러내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위축된다. 비만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다. 몸도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펑퍼짐한 옷을 입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늘 남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몸이 날씬해지고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진다.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눈도 마주치고 자신있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정말 외모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외모의 태도를 통해서 그 애티튜드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외모는 그 자체로 건강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위해 돈이 드는 성형을 택한다. 하지만 성형을 한다고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다. 외모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적절한 운동이다. 몸이 정신을 이긴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최우선 임무는 자기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몸이 먼저다. 몸이 정신을 이긴다. 김연아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게 자신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면서 몸이 정신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었죠.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손흥민 선수의 책 축구를 하면 생각한 것들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살이 쪘죠. 그때 사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듯이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지옥 훈련을 하게 되죠. 그 지옥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정말 최상의 몸의 상태, 최고의 몸의 상태로 돌아와서 그는 몸이 정신을 이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경기 실적도 굉장히 최악을 향해 갔었고요. 몸을 최상으로 만드니까 경기 실적도 또 자연적으로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몸이 먼저다. 몸이 정신을 이긴다.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저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구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운동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질적인 불편함을 주고 또 비용을 계속 발생하게 했던 오십견, 또 관절이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구원을 느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축될 수 있었겠지만 몸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일상을 이기게 되고요. 몸에 대한 지식도 더 체계적으로 잘 장착하면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거겠죠. 바로 구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운동이 좋다. 운동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끊고 내 몸과 대화한다. 무아의 경지에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후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운동한 후 느끼는 뻐근함도 좋다. 쉬면서 느끼는 노곤함도 사랑한다. 내 몸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다. 나에게 운동은 구원이다.
저도 매일 8,000보를 걸으면서 동네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소소한 즐거움들이 다 눈에 띄고요. 이렇게 계절이 아름다웠나?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웠나? 이렇게 내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던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었던가? 정말 매료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제언합니다. 바쁠수록 운동하라. 사는 게 힘든가? 더 이상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가? 체력이 고갈되어 쓰러질 것 같은가? 그럼 운동을 시작하라. 차를 버리고 걷든지 아니면 뛰든지 어쨌든 몸을 움직여보라. 일정 시간 운동에 투자해보라. 운동은 구원이다. 최고의 보약이다. 힘든 영혼에게 주는 비타민이다. 바쁠수록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지식 노동자일수록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만이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 노동자, 현대인에게도 운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 환경, 그러면서 먹을 것은 지천에 깔리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칫 넉넉고 있으면 3kg, 5kg 금방 쪄버리고 그걸 그대로 또 놔두면 10kg 이상 찔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비만해질 수가 있죠.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죠. 배달해서 먹고요. 방구석에서 계속 유튜브 보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영화 보고요. 또 가까운 거리를 다니거나 동네를 돌아다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증상은 더욱 심해졌죠.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남은 칼로리는 모두 살로 가고 뚱뚱해진다. 살이 붙으니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 살은 가속적으로 붙고 그 스트레스로 더 먹어대고 차만 타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단순히 건강과 비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지식 노동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죠. 지식 노동자일수록 운동이 필요하다. 지식 노동자가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운동은 최상의 명상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그리고 산을 오르고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정말 맞습니다. 헨리 소로우는 산책한 시간만큼만 글을 썼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를 볼 때 운동과 명상은 분명히 하나로 연결된다고.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마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마라. 니체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앉아서만 지내면서 자연을 보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얻은 게 아니라면 그 어떤 사상도 믿지 말라는 말. 저는 정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것이 명상이 돼서 제 생각이 더 자유롭게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독서 하지 않고요. 사실 몸을 움직이는 일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는 제가 알아요. 책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써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충분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남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북 큐레이터, 그들의 북 큐레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남편이 고민하는 것이라든가 또 제 남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책으로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 제가 10마디 잔소리처럼 하는 것보다 그 책 한 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읽으라고 한 책도 읽으니까 정말 내가 많이 성장했다고, 나에게 정말 큰 도움들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더 처방해 줄 수 있는 책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의 마음이 동해야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고 다 읽으라고 해봤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듯 배탈 나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읽고 멈추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머리만 지나치게 사용하고 몸을 쓰지 않는 현대인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사람은 운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다. 운동은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하는 거죠. 운동은 치유이다. 운동은 죄인이 성자로 바뀔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영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와 하나 되고 자신의 숨겨진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최적 경험인 것이다. 운동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즐기길 바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모든 운동은 한계 상황까지 해야 한다.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붙여서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까지 해야 한다. 힘이 들 때부터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전에 근육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힘이 들면 기뻐하고 힘이 들지 않으면 슬퍼하라. 저자는 저녁은 정말 가볍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거지같이 먹는다. 저자는 배가 부를 때의 포만감도 즐겁지만 속이 비었을 때의 텅 빈 충만감도 못지않게 즐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식은 적게 먹는 거라고 합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이 된다고. 속을 자꾸 채우는 것보다 속을 비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동안 비결이라고 주장한다고. 꾸준한 운동의 비결이 있는데요. 스스로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맞죠? 변화의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다고.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한다. 하지만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랜만에 작심하고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도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하다 말다를 반복한다.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해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경우는 50견으로 고생을 하다가 불편하던 어깨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에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는 거죠.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먹는 것을 신경 써야 하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걷기를 저희 온 가족이 다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것보다 각각 따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오후에 저녁에는 좀 같이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근력과 몸매 이 두 가지 면에서인데요. 운동을 하면 근력이 좋아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근력도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변화는 외모의 변화인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변한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이를 알고 다음에는 주변 사람이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얼굴이 작아졌네요. 건강해 보여요. 탄탄해 보여요. 몸이 변하면 옷이 변할 차례다. 좋습니다. 꽉 조였던 옷을 가볍게 입을 수 있을 때, 허리가 커서 사이즈가 작은 옷을 사러 갈 때의 기분은 참으로 흐뭇하다. 이때 수고한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옷을 사라. 아낌없이 옷을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옷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중용을 안다라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치우치면 못 쓴다. 운동도 그렇다.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저자도 운동의 전도사를 다쳐야 하지만 늘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걷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걷기는 건강 이상의 의미가 있죠.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스가 줄고 여유가 생기고 머리 회전이 빨라지죠.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도 아주 잘 풀립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걸으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건강의 적이죠. 우리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 해결될 일은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을 일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고민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몸만 상하게 한다. 고민하는 대신 걸으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철학자들은 걷는 사람들이다. 칸트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타 기타로도 걸으면서 산책을 했다. 교토에 철학자의 길이 있는데 바로 그가 걸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에디슨도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베토벤도 독일의 시골 마을에 머물 때 매일 야산을 산책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곧 산책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앉아있으면 사유는 잠들어 버린다. 다리가 흔들어 놓지 않으면 정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걷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단을 넘어선다. 걷기는 살아있음을 상징하죠.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인 거죠.
걷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한계를 지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걷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걷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기 예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저도 걷기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 명상과 기도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줍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바꿀 뿐이다 라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사실인 듯 싶다. 이제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자잘한 즐거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46세였다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다면 건강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지금 평균 수명은 거의 90에 육박한다. 100세, 120세 시대가 정말 현실에 닥쳐있죠. 100세 시대를 즐기려면 100세 시대를 즐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지금 운동을 시작하라. 지금까지 K였습니다. 안녕!